자, 이번 강좌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이제 미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단은 기울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져 있는 단원이다가 보니까 우리가 직선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그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앞서서 공부했던 직선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부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좌표평면 위에 직선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원점, x축, y. 자, 여기에 마이너스 1, 제로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2, 제로, 2를 통과하는 직선을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직선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지겠다. 자, 이 직선 방정식, 이 직선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자체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이 위에 한 점이 있다. 자, 이 점은 여기에 어디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기울어진 정도 하고 또 이쪽에 작은 직각삼각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요렇게 생긴 조그맣게 생긴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에 기울어진 정도 이른바 기울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 두 개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직각삼각형의 기울기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자, 먼저 빨간색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얘는 x의 변화량은 x 마이너스 1 분의 y의 변화량은 어때요? 여기 y, 여기 제로, 그러니까 y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이퀄 투 얘는 뭐하고 같으냐면 파란색 직각삼각형의 변화 상태를 또 한번 살펴보면 되죠. 0, 여기 x의 변화량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분의 y 변화량은 어때요? 2에서 제로 뺀 거하고 똑같네. 2에서 제로를 뺀 것이다. 자, 요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y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y는 얘하고 얘를 또 정리를 해보니까 둘의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이 직선 방정식은 이렇다. 그러니까 기울기만 비교를 했더니 직선 방정식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서 표기되어지는 도형들은 좌표 속에서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만 비교를 하면 그 흐름이 정확하게 잡혀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지는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같은 방식으로 이제 곡선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곡선.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y=fx라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곡선에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곡선은 이 구간에서 대충 이 정도 기울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거 좀 너무 간격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오차가 있는데 어떻게 이 직선이 이거에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냐?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간격이 너무 넓으니까 이 간격을 조금 좁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번에는 좀 수긍이 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 대충 이 정도 곡선이 기울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간격을 너무 넓게 잡지 말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격을 좀 좁게 잡아갖고 얘기를 좀 꾸려보면, 자, 여기 지금 y=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y=fx예요. 자, 이거의 구간을 여기를 a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a부터 b 사이에서 이 곡선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느냐 하면 바로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연결을 해서 자, 대충 요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까처럼 간격이 너무 넓으면 오차가 심해서 받아들이기가 조금 불편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그렇게 뭐 크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자, 이때 이 작업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자, 그러면 이 길이는 B-A입니다. 자, 요 길이는 B에서의 함수값에서 A에서의 함수값을 뺀 값. 이렇게 표기가 되어지겠죠. 자, 이때 미세한 간격으로, 아주 좁은 간격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아주 작은 값이니까 델타 X, 델타라고 읽습니다. 델타 X라고 하고 얘는 델타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수학에서 이 델타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 델타라는 용어는 차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디퍼런스. 이렇게 쓰나요? 차,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두 지점의 차를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미세하게, 아주 작게 그 차를 얘기해 줄 때 우리가 델타라는 용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는 x의 변화량,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변화했다. x의 변화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가 이만큼 변화했다. 델타 y.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써보면 대충 기울기는 이 곡선의 구간 내에서의 기울기는 대충 이걸로 보기로 했으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현재 요 길이와 요 길이 사이의 관계니까 b-a분의 fb-fa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지금 표기가 되어졌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얘는 다시 써주면 현재 지금 이 길이가 델타 x니까 b라고 하는 위치는 지금 뭐가 되느냐면 a에서 델타 x만큼 이동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b-a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표기를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fb는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읽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울기가 상당한 차이를 두고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대체적인 기울기예요. 대체적으로 이 곡선은 이런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 이제 앞으로 미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대체적이라는 말, 평균이라는 말로 씁니다. 평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표시를 하는 건데 얘는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만일에 간격을 좁히면 어때요? B를 여기 정도로 잡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비율을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약간의 오차를 두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만큼의 간격을 두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기울어져 있지만 만일에 B라는 위치를 여기쯤 잡으면 어떨까? 여기쯤 잡게 되면 이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일에 B가 여기쯤 됐다. 그러면 또 이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여기다 표기를 한번 해보면 B가 여기쯤 있으면 대충 얘는 그 구간에서 이 정도 기울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B가 여기쯤 있다면 대충 이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값에 변화를 줘가면서 이 델타 X, 이 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얘가 진행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델타 X가 0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식에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시되어진 이 식에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접근시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다 똑같이 한번 써봅니다. 자, 얘는 여기서는 리미트 기호를 쓸 수가 없겠죠? b가 지금 고정된 상수값이기 때문에 b가 a로 접근한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씁시다. 얘는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얘가 지금 뭐냐면은 이 값이 점차적으로 a의 값에 접근해 나갈 때 이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를 표시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f'a다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x equal to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미분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는 f-a로 표기를 한다. 자, 이거에 대한 의미를 또 한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x equal to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많이 쓸 겁니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저 이야기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얘가 이 위치에서 이렇게 점점 오다가 보면 b가 거의 이 위치까지 갔다가 한번 보세요. 여기 있다가 점점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지겠는가. 그러니까 바로 a라는 위치에서의 접선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또 x equal to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식이 만들어졌는데, 하나의 표현 방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읽어나가게 돼요. 얘네들을. 그렇다면 표기하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현재 지금 이렇게 써놓으니까 델타 x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렇게 작은 값을 표기를 할 때 미분에서는 h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기를 합니다. 델타 x 대신에 h를 집어넣어서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나누기 h라고 써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우리가 얘를 이 식에다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b가 a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변수 삼아 써준다라고 하면 이 식은 b를 변수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를 변수 x라고 보고 x-a분의 fx-fa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때 리미트 x가 a로 간다. 이렇게 써준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변수 b에 대한 모자람도 채워주면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간단하게 얘를 많이 써요. 얘를 많이 쓰는데 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근본적으로 개념은 이거지만 x와 y의 변화량의 추이도죠. 그죠? x와 y의 변화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추이도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것의 의미가 이렇게 미분계수라는 말,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얘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점점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A라는 지점에서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특정한 위치에서의 변화율이다. 그래서 얘는 x equal to 정확한 의미는 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한 용어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F'A가 만들어졌다, F'A가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는 미분계수가 있다, 그 위치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다, 그 위치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순차적으로 평균 변화를 공부했으니까 순간 변화를 공부하는 이런 순서로. 자,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미분이 다 끝난 거나 진배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함수 값을 알고 그 위치에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그 추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함수의 개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여기 한 지점이 있는데 이 위치, 그 다음 또 다른 위치, 또 다른 위치, 또 다른 위치, 또 다른 위치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위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상하기를 이 위치에서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그 다음 이 위치, 이거보다 가까운 이 위치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변화해 온다라는 얘기인가 보구나. 예측이 되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변화해 가는구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몇 개의 직선만, 그러니까 요것만 대충 보면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그려지는지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 나가서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직선들만 다 갖다 그려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지 곡선의 개형이 대충 감이 잡혀요.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느낌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간 변화율만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면 곡선의 개형이 추적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얘를 통해서 곡선의 개형 추적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곡선의 개형이 추적이 가능해지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것이 바로 미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세부적으로 그것들은 결과적으로 곡선의 개형을 추적하는데 목표를 두고 거기에 근접한 방식들을 꾸려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요? 만일에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뒤에 가가지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간단하게 예문을 하나를 좀 보고서 그 얘기를 끝내도록 합시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분 계수, 미분 가능하다, 순간 변화율이다, 뭐 이런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다양한 형태의 식을 미분하는 공식을 유도를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공식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 F'A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나누기 H. 앞에서 우리가 델타 X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H로 바꿔서 쓰기로 했죠. 이렇게 간단하게. 자, 얘는 또 X가 A로 접근할 때 fx 마이너스 fa 나누기 x 마이너스 a라고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두 다 A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미분 가능성, 또 접선의 기울기 다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게 전부 다 극한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계산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긴 식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꼴을 한번 잘 보세요. 꼴을 지금 잘 보면 h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고 위에도 fa-fa니까 0. 무한소분의 무한소 꼴이죠. 얘도 지금 보세요. x가 a로 가게 되면 무한소. 여기도 무한소. 0분의 0.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극한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무한소분의 무한소 꼴이라든가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표시가 되어진다면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저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힌트가 제공이 되어지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y equal to 2x 제곱이라는 간단한 함수가 있어요. 뭐 이거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 이것에 x equal to 1에서의 순간 변화율 한번 좀 계산을 해보자. 순간 변화율 또 미분 계수 또 미분 가능 또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왜 자꾸만 한 얘기 또 하고 자꾸 일어나냐면 이 개념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몇 차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식으로 이 식이든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다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자, 첫 번째 이걸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1에서의 미분 계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나누기 h입니다. 자, 지금 f가 뭐냐면 2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들어가 주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의 1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의 제곱 나누기 h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면 여기 2 있고 날아가 버리고 4h제곱, 4h 플러스 2h제곱 나오네요. 그거 정리해서 써주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4 플러스 h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위아래다 정리하고서. 그럼 결과가 뭡니까? 얘는 h가 0으로 가니까 4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x equal to 1에서 4가 되어진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아니면 이 방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푸는 게 빠른가, 어떤 게 푸는 게 편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f-1은 똑같은 방식으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마이너스 f1이다. 나누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equal to x가 1로 갈 때 fx면 2x제곱이죠. 2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의 제곱 나누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네요. 자, 여기 2 빼고 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x 플러스 1에 2 이렇게 약분이 되어지겠네요. x가 1로 갈 때 그러면 결과는 4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똑같죠.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항상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 equal to 1에서의 접선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 뒤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또 얘기를 할 건데 뭐 간단하게 그 용도도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또 얘기를 꾸려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x의 값이 1이면 y좌표는 2가 되어지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x equal to 1, y equal to 1이라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뭐냐? 이게 지금 정점입니다. 정점. 직선을 구하려고 하는데 정점을 알게 됐어요. 접점으로서의 정점이죠. 접점을 알게 됐고 그럼 기울기만 알아내면 되는데 기울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바로 이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하고 같은 거다. 근데 그 값이 4라고 나왔으니까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간단하게 기울기가 4고 정점이 1인 y equal to 4에 x-1 플러스 1이 되어지는 이런 직선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여기가 지금 1이 아니라 2죠. 미안합니다. 여기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어져야 되겠죠. 2. 그러면 4x-2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더 분명해지고 정확해진다는 얘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뭐 단순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가 확인을 좀 해보면 일단 얘는
우함수예요. y축 대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일단 1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만들어졌다. 기울기가 4다라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면 한 군데만 더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1, 2점을 지나가요. 1일 때 2점을 지나간답니다. 여기 2. 그러니까 이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은 또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또 이 지점을 지나가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지나가요. 그러면 중간에 이런 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 x의 값이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될까? 참고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참고로. 자, 지금 우리 하는 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자, x equal to 0에서의 미분 계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걸 계산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fx-f0 정확하게 쓸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 x 위에는 요거 제로죠? 제로 들어가게 되면 제로니까 그렇게 되면 위에는 2x제곱만 남겠다. 자, x 날아가 버리고 나니까 2x만 남는다. 그래서 제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이 위치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4x-2예요. 여기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된다고 치면 이렇게 기울어지겠네요. 직선이 이렇게 이런 접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제로일 때 y좌표도 x의 값이 제로일 때 y좌표도 제로인데 그러니까 원점에서 지금 바라다보는 겁니다. 기울기가 0이래요. 이거 지금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0이다.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뭐야? x축하고 평행이라는 얘기죠. 자, 이 위치에서 x축과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가져줘요. 그 다음 얘하고 마찬가지 y축 대칭되어지는 지점에서 마이너스 2가 여기쯤 된다고 보면 이렇게 생긴 접선이 또 그려지게 되는 거죠. 좌우 대칭으로. 자, 그러면 원점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는데 그래프가 대충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변화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느냐면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쪽에서는 그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것이 y equal to 2x 제곱의 개형이라. 그러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지기는 했는데 대충 그릴 때하고에 비해서 그림의 형태가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의 꼴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할 때 전부 다 이런 작업들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프의 개형을 추적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